예,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였죠. 예. 다음 문제. 이렇게 맞죠, 그죠? 소송 요건에 대한 옳지 않은 거 고르랍니다, 그죠? 1번 지문을 딱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그죠? 벌써 몇 번 봤다고 익숙한 지문이 보입니다, 그죠? 직권조사 사항이고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앞 문제에서 봤다시피 직권 탐지 의무는 없다. 그게 그죠? 주의사항으로 답제문으로 떴던 사항입니다. 다음 부재소 합의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 다음 3번 직권조사 사항인 소송 요건에 관한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판단 누락까지는 아니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그죠? 판단 누락 되면은 상고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까지는 아니다. 4번의 답이 딱 보이는데 아까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원고라고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증명 책임은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보십시다. 이번엔 옳은 것은 그랬어. 1번 임의가나 위반 소송 비용의 담보 제공 위반의 주장 중재 합의의 항변은 본안에 관한 사실심 변종 시까지 그게 아니라 여기 아니라 최초 변론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최초 변론 전까지. 그래서 저게 틀린 지문이 되겠고, 그 다음 소송 요건이 흠이 있어. 그럴 때는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소송 요건의 선순위성 해가지고 소송 요건에 대해서 흠이 있으면 각하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무변론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 3번 소송 계속 중이 아니라 소송 능력의 어떤 기준시는 변종시죠. 그죠? 소송 계속 중 그게 갖추어 있지 않더라도 변종시까지만 갖추어지면 각하할 수가 없다. 기준 시점, 판단의 기준 시점은 변종시다. 변론 종교시다. 그 다음에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피고의 다툼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그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 누락의 상고 이유는 되지 않는다. 그게 맞는 말이 되겠다. 판단 누락까지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다음 5번 문제 틀린 것은 직권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이익권의 포기 상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익권의 포기 상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적 자체에 관한 영역이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에 대해서 무슨 자백을 한다든지 내가 이익권을 포기해서 이익권이 상실된다든지 그런 영역이 아니죠. 그죠? 법원의 직권조사 영역과
변론주의 영역이 엄밀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권의 포기 상실 대상이 된다는 것은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그죠? 변론주의 영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틀렸고, 2번, 그렇죠. 직권조사 사항은 이래야 된다. 이 마찬가지다. 그죠?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또한 변론주의 영역, 당사자가 주장해서 증명을 하는 그런 변론주의 영역에서 자백을 한다든지 자백간주가 성립하는 거지. 이거는 당사자가 주장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영역이야. 그래서 자백이 대상이 아니다. 특히 채권자 대의소송에서 피보전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 상대방 당사자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백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왜? 소송 요건이고 그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야. 그렇습니다.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는 그렇죠. 항변사항을 제외한 소송요건, 절차적 강행법규의 준수 여부, 실체법의 해석 적용 등이죠. 그죠? 실체법 해석 적용하면서 법관이 하는 거지. 당사자가 가서 실체법을 해석 적용을 아무리 떠든다고 너의 견해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소외이익.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1번 봅시다.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 이것은 소극적 권리보호 요건인 직권조사항이다. 딱 맞는 얘기죠. 아니, 노동 문제에 대해서 바로 소송 제기하는 것보다는 그 사전 구제 절차가 많거든요. 그죠? 노동법 분야에 그게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 지방 사무소 같은 데 가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그 소송 외에 다른 구제 수단이 맞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난 소송으로 하겠어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소극적 권리보호 요건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절차를 먼저 거친 다음에 소송으로 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2번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서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거는 패소라는 단어를 승소로 바꾸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판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판력에 관한 얘기. 패소를 승소로 바꾸면 저 문장이 딱 맞는 말이에요. 승소한 당사자가 다시 들어와 그러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넌 권리보호를 이미 받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되는 것이고 패소라면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라는 게 아니라 패소라는 단어를 그대로 두고 저 문장을 쓰면은 요 부분이 그렇게 바뀌면 돼. 청구 기각. 그리고 요 부분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기판력에서 이 지문 정리하시죠. 그죠? 다시 한번 합시다. 승소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맞다. 그럼 패소면 어떡하냐? 패소한 당사자가 다시 들어와. 그러면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어. 전소 확정 판결에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또는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 기각. 패소일 때는 청구 기각, 승소일 때는 부적법 각하. 기판력에 나오는 소의 이익이니까 기판력 맞다.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틀린 지문으로.
그 다음 3번 원인 없이 말소된 건저당권 설정 등기의 회복 등기 절차 이행과 회복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부동산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돼 가지고 매각대금 완납이 됐어. 그러면 건저당권 설정 등기 뭐 회복하고 회복에 대해서 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싹 말소돼 버리니까. 그죠? 그럴 때는 그때는 소액이 없다. 4번 장래이행관소에서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곤란 가지고는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그죠? 장래이행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미리 청구할 필요에 집행곤란이라든지 이행불능의 우려가 있다. 그 정도가 전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할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정리하십니다. 다음 문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순차로 여러 사람 명의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각 말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최종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 이미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중간 등기 명의인의 말소를 구할 소액이익이 꼭 없을 것 같죠. 그죠? 왜? 만약에 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됐어. 이 사람은 최종 명의인이라고 그래. 이 사람에 대해서 패소 확정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그럼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이 사람한테 그럼 순차 말소에서 여기까지 등기가 가는 게 목적인데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죠?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통상 공동소송인데 그래서 제기되는 문제가 이론상 합의 확정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주장이지 그건 주장에 불과할 뿐 판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등기의 문제고 우리 소송에서는 할 수 없다. 이 사람한테 최종 명의인에게 이미 패소 판결이 확정되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등기 말소 구할 소액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등기의 문제지 소송의 문제는 변론주의 원칙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 합의 확정을 소송을 인정하다는 주장을 반대하는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죠? 소액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되겠고 2번 보십시오. 특정되지 않아? 판결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어? 그때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그렇죠? 기판력의 예외사항. 특정이 안 돼서 집행을 못해. 그럴 때는 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기판력의 저촉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건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이거 하고 피담보 채무 부존재 확인해서 두 개가 함께 들어왔어. 그러면 채무 부존재 확인해서는 왜 합니까? 건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설정 등기 말소로 들어오지 이런 우회적인 수단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그죠? 우회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다. 그냥 바로 들어와라. 건저당권 말소로.
그 다음 사회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소송 계속 중 사회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어 목적 부동산이 이전 등기의 말소 또는 이전 등기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복귀할 때는 그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겠죠. 그죠? 왜? 사행위 취소 뭐 하려고 합니까? 채무자에게 재산을 복귀해 놔서 책임 재산을 확보한 다음에 집행이 용이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목적인데 목적이 이미 달성이 돼 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좋습니다. 3번 문제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재밌는 판이에요, 이것도. 채무 부존재 확인해서 제기한 경우 피고가 부존재 아니다 존재하니까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어. 그렇다고 해서 앞에 제기한 부존재 확인해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맞다. 그죠? 적법하게 제기된 소가 반소가 제기됐던 사정으로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왜? 소제기 당시에 그게 적법했으니까. 그죠? 소제기 당시에 그 소가 적법했는데 그 이후에 반소가 제기됐다는 사정으로 적법히 제기된 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형성해소 같은 경우 형성해소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즉 무효 취소로 만들어버리는 무효 확인해소 취소소송 이렇게 끝나는 소를 형성해소라고 합니다. 저 형성은 법률관계를 소송으로 형성해버린다는 때 그 형성입니다. 그죠? 소는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제일 흔한 게 이행의소 뭐 해라. 근데 그 다음 확인해소 뭐이면 확인하라. 굉장히 신사적인 소죠. 그죠? 이행의소, 확인해소, 형성해소. 형성해소는 엄격한 법정주의, 법률 규정이 있을 때 하나에 제기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서 됐다면 법률 규정이 있으면 소액이 있고 규정이 없으면 소액이 없어. 그게 형성해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 3번 토지경계 확정해소가 제기된 소송이 계속되던 중 진실한 경계에 관한 당사자 주장이 일치하게 됐어.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토지경계 확인해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라고 해서 법원의 재량이 폭넓게 작용을 합니다. 그죠? 당사자가 주장에 그러니까 처분권주의에 구애도 받지 않아 당사자 주장에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죠? 형식적 형성의 소라는 것은 비송의 성격인 그러니까 형식적 형성의 소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소송이지 실질은 비송이라는 뜻이야. 그죠? 소송이 아니고 비송이야. 그래서 법원이 사법 후견적인 입장에서 직권으로 판단을 한다. 처분권주의 적용 없어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는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는 소의 특징상 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당사자들이 주장이 일치됐어. 그럼 합의 본 거 아니냐? 그럼 소송 끝나야 되잖아. 아니라는 거죠. 그죠? 법원이 직권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거야. 아직까지. 없게 되는 것이야. 계속 소송이 진행되는 거야.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적으로만 소송이지 실질은 비송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당사자 및 법정 대리인,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 사건의 표시, 법원의 표시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들러리 지문이었습니다. 다음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그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맞죠? 그죠? 특정은 소송 요건이고 직권조사상이다. 2번도 많이 본 지문입니다. 그죠? 소송 요건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도. 왜? 이거니까. 그죠? 그 다음 3번 흠이 있을 때는 부적법 각하. 당연하다. 그죠? 뭐가 틀린 지문일까요? 요건데 세금 계산서, 임대차 계약금의 영수증, 증서진부 확인해소의 대상이다. 예, 좋습니다. 확인해소라는 것은 법률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아니야. 근데 예외적으로 법률 관계가 아닌 경우에 증서의 진부를 확인하는 소송이 있으니 그 소송은 그 서면이 법률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일 때, 예를 들면 처분문서 같은 그것이 진정한 문서이냐, 작성 명의가 진정하냐를 따지는 때 그게 허용되는 소송이지. 세금 계산서 이게 뭡니까? 그죠? 이런 것은 처분문서라기보다는 보고적 문서라고 하죠. 보고적 문서. 어떤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지 법률 적인 효과 의사를 가지고 어떤 법률적인 내용을 처분하는 내용에 이태면 매매 계약서라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이런 사실관계가 적혀 있는 보고적 문서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대상이 안 되죠. 그죠? 증서진보 확인해소 같은 경우에. 그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금 영수증도 임대차 계약서도 아니고. 그죠? 계약금 영수증이라면서 이거는 임대차 관계를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야.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십시오. 틀린 것은 조금 더 올라오시죠. 그 문제가 아닌데 5번인데 조금 더 이 문제다. 그죠?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십시다. 그쵸? 저런 경우입니다. 그죠? 부재소 특약, 중재계약, 부적법 각하. 그죠? 그 다음에 2번. 당연히 장래이행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 이거 7글자 꼭 들어가야 돼요. 그죠? 주관식 답안지 쓸 때도 아마, 그죠? 다 써놔놓고 요 7글자가 안 들어가면 그 답안 안 쓴 거예요. 그죠?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확인해소에서 단순한 사실관계나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는 그러니까 왠지 아닐 것 같죠. 확인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야 맞는 말이지. 그죠? 그 다음 4번. 확인해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한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증하기 제기할 수 없다? 아니 정서진보 확인해소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정서진보 확인해소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6번 틀린 것은 뭐냐? 1번 그래.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 그죠? 이 소는 소액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그죠? 이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이게 과연 누가 원시 취득을 했느냐에 대해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게 됩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등기 명의를 하는 거에 준해서 이거는 소액이익을 인정해서 맞다. 그런 소송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보면은 감정명령에 따라서 신체감정 받아서 그 검사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이것은 소송 비용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 정도는 소송 비용으로 쳐준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3번도 유명한 지문인데 처음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는 그게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대장상에 명의자가 없거나 등록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 그리고 국가가 계속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 소유임을 주장하고 싸워 다툼이 있어. 그럴 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토지는 국가고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 맞죠? 그 다음 4번 사실혼 관계 당사자 일방 사망했어. 현재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 관계 전부 확인의 청구에는 소액이익이 있다. 확인의소에서 소액이익은 확인의 이익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 봅시다. 소송물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거는 다 보는 게 좋겠다. 그죠? 천천히 1번부터. 좋습니다. 그렇다. 이거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르잖아. 그죠? 다른 청구 원인 자체가 다르잖아. 그죠? 조문도 달라. 이거는 750조고 저건 741조인가 그래. 민법. 그죠? 그러니까 청구 원인이 다르니까 별개의 소송물이니까 당연히 이러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이전 등기 청구라면서요. 그죠? 말소 등기와 이전 등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전 등기 경우는 청구권의 발생 원인을 처음에는 매매였어.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시효취득 완성으로 만약에 청구 원인이 달라졌어. 그죠? 추가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죠? 그때는 별개의 소송물로 보게 됩니다. 이전 등기는 청구 원인에 따라서 각 별개의 소송물. 말소 등기의 경우는 등기 원인 무효라는 각각의 원인은 공격 방어 방법의 차이일 뿐 모두가 말소 등기의 경우에는 하나의 소송물, 이전 등기할 때는 청구 원인마다 별개의 소송물. 우리나라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소송물 이론입니다. 익혀 두셔야 됩니다. 사례 문제 풀 때도 이게 많이 쓰입니다. 그죠? 그 다음 3번 전소 변론 종결 후에 새로운 또 적극적 손해. 이거는 변종 당시 예견할 수 없었고 그럴 때는 전소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이다. 맞다. 그 다음 4번이 좀 어려워. 그죠? 4번이 좀 재심 사건에서 재심 원고가 민소법 저 451조에 규정된 재심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사유를 주장하다 다른 재심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 방어 방법이 아니라 청구 원인을 추가하는 것이다. 청구 원인으로 봅니다. 그죠? 우리 요건 사실 중에서 청구 취지 뭘 달라? 이유는 청구 원인 뭐라고 이전 등기할 때 원인별로 별개 소송물, 말소 등기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의 소송물. 그럼 청구 원인을 달리할 때 그 청구 원인을 이유 있게 하는 뒷받침하는 사유들, 이것을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재심 사유 추가하는 것은 공격 방법이 아니라 청구 원인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2번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봐요. 그렇죠. 그죠? 소송물이라는 게 원래 이러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소송물. 쉽게 말해서 당사자가 청구하는 청구 취지, 결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청구 취지라고 신청했으면 법원의 응답은 뭡니까? 판결 주문에 해당하는 그것을 소송물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음채권하고 원인채권은 당연히 별개의 소송물이고, 그 다음 3번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이전이 보인다고, 이전 등기구나. 끝까지 잘 보시면 말소란 말이 꼭 있어. 말소 등기는 원인 무효야. 청구 원인은 하나야. 그 무효의 원인은 공격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소송물이 하나야. 이전 등기 경우는 원인마다 소송물이 달라. 근데 말소 등기는 소송물이 하나라고. 그 다음 소유권에 대한 말소하고 진명 등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소송물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왜? 법적 근거와 효력이 비슷합니다. 동일하니까 동일한 소송물이다. 기판력이 저촉된다. 그다음 소송물이 동일한 것은 이렇게 물었네. 바로 보이네. 그죠? 쉽다. 그죠? 말소란 말만 딱 보이면 되잖아. 그죠? 말소 등기는 소송물이 원인이 뭐든 간에 동일하다면서요. 일단 답을 딱 골라놓고 나머지 봅시다. 1번에 보면은 이전 등기라잖아. 그죠? 이전 등기하고 이전 등기. 원인별로 소송물이 각계의 소송물. 2번에 말소 등기라면은 원인이 무엇이든 하나의 동일한 소송물. 그렇죠? 재심 사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구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별개의 소송물. 4번. 손해배상 청구인데, 똑같은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걸 원인으로 하는 거하고 이걸 원인으로 하는 것은 별개의 소송물이죠. 그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소재기 방식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을 보시면 조정사건에 관해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 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때 소재기 된 것으로 본다. 여기 마침 여기 보이니까 한번 보십시다. 그죠? 여기부터입니다. 여기 조정 신청을 한 때에 소가 된 것으로 본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는 때가 아니라 조정 신청을 할 때라면서, 그죠? 그래서 이 단어가 조정 신청을 요 단어가 아니다. 요 단어다. 그죠?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재익이 된 것으로 본다. 아주 함정을 빠지기 좋게 정말 발견하기 힘들게 함정을 파놓으셨어. 그죠? 저도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아, 결정이 아니라 신청이 있을 때, 조정 신청을 할 때 소재기 한 걸로 보는구나. 답 찾기가 짧은데, 그죠? 짧은 문제 답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 나머지 질문 봅시다. 소신법, 소액사건에는 구술제기 예외가 있습니다. 구술로 소재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구술로 할 수 있는 소신법에 예외가 있다. 사담 3번 당연히 그렇죠. 소장을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필수적 기재사항,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이게 4번 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당연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옳지 않은 것이 뭐냐. 1번 원피고와 당연히 그죠?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해야 된다. 회사는 상호와 본점 소재지 당연히 들어가고. 3번 청구 취지에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분할 지급을 구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 틀렸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죠? 중첩관계를 표시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피고가 여러 명일 때 돈을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중첩관계를 표시한다는 것이 피고들은 각자 피고들은 연대하여 또는 합동채무, 어원법상 합동채무죠. 합동하여 연대하여 각자 이런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죠? 이런 표현을 중첩관계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분할지급을 구하는 것이 되죠. 그래 하면 안 돼. 중첩관계를 표시를 해야 분할지급. 이게 만약에 없어, 그죠? 이런 표현이 없어. 그러면 분할지급하라는 거예요, 그죠? 분할지급. 왜? 분할채무가 원칙이니까. 우리 민법상 분할채무가 원칙이니까. 분할채무가 아니야. 불가분채무야. 연대채무야. 합동채무야. 그럴 때는 연대하여 각자 합동하여 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요게 지금 답지문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청구 원인에는 공격 방법으로 서로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근거가 되는 요건 사실도 어느 정도로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변론을 굳이 열지 않더라도 요건 사실 딱 보니까 맞네. 그 정도로 청구 원인을 적어주라. 그다음 소장 심사권에 관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봅시다.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기관을 정하여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되는데 재판장 이거예요. 그죠?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온 조문이죠. 그죠?
법원 사무관으로 하게 할 수 있어. 보정명령은. 2번 소장에 표시된 대표자 표시의 잘못. 보정명령 하는데 보정에 불응한 경우 재판장이 소장 각하 사유가 아니라 소장 각하 사유는 거기 인지 첩부가 안 됐다든가 아니면은 소장의 기재사항의 방식에 어긋났다든가 등의 사유를 가지고 소장 각하를 할 수 있지. 대표자 표시 잘못 이거는 보정해보고 안 한다. 그럼 판결로 소각하하면 되는 것이지 소장 각하 명령 사유는 아니다. 예, 소각하하면 된다. 보정해보고. 좀 어려운, 그죠? 그 다음 3번 봅시다. 원고가 소장 제출하면서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구조 신청을 한 경우 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전에 인지가 첩부되었지 않아야만 이유로 각하하지는 마라. 구조 신청 기각까지는 기다려 보자. 예, 그런 판례였습니다. 그 다음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당연하다. 다음 문제 또 보십시다.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재판장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나 항고도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소장각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해야 된다. 그렇다. 그 다음 2번 소장각하 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제기하고 동시에 부족한 인지를 추가로 붙였다면 그 흠은 보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하 명령을 경정결정에 의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경정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 다음 당연히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4번 보정기간이 공란이야? 그러면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할 수 없죠. 그죠? 언제까지 보정해라는 기간이 있어야 되죠. 그걸 백지로 해서는 안 된다. 다음 문제는 좀 길다. 한번 봅시다. 다음 문제. 여기서부터 한번 잘라졌으니까 한번 봅시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는 건데 인지 보정 명령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않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소장 등을 심사하는 재판장이 신청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로 납부한 것인지 성명을 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인지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소장이나 상소장 각하한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성명을 해라는 거예요. 그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위법하다는 거죠. 그죠? 이게 답지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인지로 냈는지 송달료로 냈는지 좀 성명을 해가지고 해야지. 성명 안 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 성명 안 한 게 위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또 나오네. 그죠? 보정기한이 공란이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다음 3번
피항소인에게 송달개혁 변론이 개시됐어. 그때는 항소장 각하 안 되죠, 그죠? 보정이 필요 없죠. 벌써 송달이 됐다는데. 그 다음 4번. 인지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대한 인지를 보정하자 소장이나 상 각하되면 그 각하 명령에 대해서 그렇죠. 인지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이렇게 할 수 없고 그 각하 명령에 대해서 적시 항고를 해라.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예. 시간이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